안녕하십니까, 사법정의TV입니다. 사법정의를 시청하시는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많은 홍보 그리고 전파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근에 있었던 법무부 감찰에 대해서 불응하고 거부한 것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된다는 그런 혐의로 고발한 내용을 중심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받고 있는 여러 가지 비위 의혹들에 대해서 법무부와 대검이 같이 감찰을 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옵티머스 사건, 옵티머스 펀드라는 것이 사실상 사기 펀드, 금융사기 사건인데 이것에 대해서 2018년 10월 달에 전파진흥원이 수사 의뢰를 했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이것에 대해서 2019년 5월 달에 무혐의 처분을 했는데 이 무혐의 처분 이후에 이 사건의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기관 투자가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가들까지 다수의 어떤 피해자들이 발생을 하는 이런 비극이 발생했는데 이 원인이 바로 그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벌어진 이 수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감찰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또 최근에 그 김봉현 폭로에 의해서 나온 라임 사건에 이 금융사기 라임 사건에 어떤 수사와 등등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현직 검사와 전직 검사인 변호사가 김봉현으로부터 술접대 어떤 향응을 받았다라는 부분, 이 부분이 지금 문제가 돼서 이게 과연 당시 송상현 남부지검장이 이것을 보고했느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이걸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무마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었고, 또 야당 정치인에 대해서 수사를 어떤 그런 의혹이 있었는데 그거를 제대로 똑바로 하지 않았고 여당 정치인들 위주로 수사를 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는 의혹이 있어서 이 두 가지 라임 사건에 대한 의혹을 감찰을 진행 중이고요. 또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 또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 등 일부 보수 언론 사주들과의 부적절한 만남, 특히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다수의 고소고발 사건들이 서울중앙지검에서 담당하고 있었는데 그 사건 관계자인 방상훈, 피고발인이자 피고소인인 방상훈 그 일가의 어떤 그런 여러 사건들이 서울중앙지검에 계류 중이었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사건이 그 만남과 부적절하게 이뤄진 부분, 검사 윤리강령 위반, 그리고 부정청탁 방지를 위한 금지법, 김영란법 위반, 여러 가지 이런 문제되는 비위 의혹에 대해서 현재 감찰이 진행 중이고, 그 감찰의 일환으로 지난주 윤석열 총장에게 법무부에서 대면 조사를 여러 차례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거를 총체적으로 거부했습니다. 굉장히 매우 어떻게 보면 있을 수가 없다. 검찰 공무원, 국가공무원이 자신의 비위 의혹에 대해서 상급기관청인 법무부가 감찰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극렬히 저항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일반 공무원들이 예를 들겠습니다. 교육부라고 칩시다. 교육부에 있는 어떤 공무원인데 본인이 어떤 부적절한 행위가 있어서 그거에 대한 의혹이 있어서 감사관실이나 감찰관실에서 그 공무원에 대해서 어떤 진상조사 차원에서 감찰을 수행한다고 했을 때 당신 맨날 며칠까지 우리가 그 감사관들이 나갈 테니까 미리 그걸 알고 있으라고 감찰 통지를 보냅니다. 근데 그거를 감찰 통지를 받지 않아요. 감찰 통지 나 수용할 수 없다. 나 감찰 통지 나는 받지 않겠다라고 거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진짜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일개 검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본인이 소속돼 있는 검찰청이라는 조직의 일원입니다. 어디 똑 떨어져 있는 개인입니까? 그리고 분명히 검찰청법에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 업무의 최고 지휘 감독자라고 명시돼 있고 모든 검사들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지휘하고 검찰총장은 개별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을 지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총장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여러 비위 의혹, 국민적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서 감찰을 지시했고 이거를 수행하는 법무부 감찰관실의 감찰 담당관실이 어떤 이런 것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11월 16일 날 월요일 날 11월 19일 목요일 날 2시에 대면 조사를 하러 우리가 갈 테니까 일정이 일단 어떠냐라고 미리 타진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그 편한 시간이 어디냐라고 먼저 어떻게 보면 의사를 민주적으로 물어봤습니다. 비서관을 통해서 언제가 편하냐? 그럼 우리가 그거 배려해주겠다라고 했어요. 상당히 좀 민주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비서관이 대답을 그렇게 했겠습니까? 윤석열 총장이 뭐 거부를 했겠죠. 나는 뭐 받을 수 없다. 대면에 대해서 응답하지 마라. 답변하지 마라라고 그렇게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비서관이 뭐 총장님께서는 뭐 지금 일절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안 한다, 불응한다라는 식의 어떤 그런 답을 했겠죠. 그러니까 다음날 11월 17일 날 화요일 그 언론에 많이 보도됐던 평검사 2인을 보내서 친전이라고 하죠. 직접 11월 19일 날 2시에 우리가 그 방문 조사를 할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 방문 조사 예정서라고 하는데 이걸 직접 들고 갑니다. 이 평검사들은 어쨌든 법무부 감찰 담당관실 소속으로 감찰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죠. 그걸 들고 갔어요. 그런데 대검찰청의 총장실, 총장 비서실 뭐 이런 데서 수령을 못하게 우리 못 받겠다 안 받은 거죠. 접수를 거부했습니다. 자,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를 결국 접수를 못하니까 그걸 다시 들고 올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2차로 거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날 11월 18일 수요일 날 이제는 사람을 통해서 보내는 게 안 되니까 우편 같은 방식으로, 그러니까 내부 통신망 같은 걸 통해서 이거를 뭐 행당 같은 걸 통해서 방문조사 예정서를 이제 윤석열 총장에게 보낸 거죠, 법무부에서. 그런데 이것을 놀라운 게 이거를 반송합니다. 무단으로 자기 마음대로 다시 돌려보내요. 상급기관청이 법무부에서 온 공문을 전면 거부하고 이거를 다시 되돌려보냅니다. 반송합니다. 자, 세 번째 그렇게 했죠. 자, 마지막 네 번째 이제 11월 19일 날 오전에 이제 우리가 오늘 다시 원래대로 대면 조사, 방문 조사를 하러 갈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 일정이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봤더니 전혀 불응합니다. 그러니까 일절 대답하지도 않고 뭐 비협조적으로 한 거, 사실상 거부한 거죠. 자, 11월 16일 날, 17일 날, 18일 날, 19일 날 4회에 걸쳐서 무려 4번에 걸쳐서 명시적으로 나는 이거 방문조사 못 받겠다. 니네가 지금 나를 갖다가 감찰 조사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대면 조사를 했다는 그 일정에 나는 전면적으로 나는 거부한다. 라는 것을 4번에 걸쳐서 거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검찰총장이라고 하지만 대한민국의 공무원입니다. 나라의 녹을 먹는 국가 예산, 국민 세금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국가 공무원이죠. 더군다나 검찰총장이 어떤 직책입니까? 대한민국의 국법을 누구보다 더 목숨처럼 수호하고 거기에 따라야 하고 거기 국법을 준수해야 될 사람 아닌가요? 그런데 왜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자가 국법을 준수하지 않는 겁니까? 분명히 검사징계법과 대검찰청의 감찰 규정에 따라서 법무부가
감찰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대면 조사가 여러분, 대면 조사인지 서면 조사인지 이런 거는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피혐의자, 피징계 대상자인 피혐의자가 정하는 겁니까? 내가 비위 당사자인데 내가 그러면 대면 조사 받고 싶다 그러면 받고, 응? 서면 조사 받고 싶다 그러면 받고 이러는 겁니까? 물론 일부 뭐 어떤 자기의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결국은 최종적으로 이 감찰 방식을 정하는 것은 누굽니까? 바로 감찰을 주관하는 부서장 또는 그 조직의 총책임자입니다. 즉 법무부 장관입니다. 왜 법무부 장관이 그리고 감찰 담당관실에서 감찰 주관하는 총책임자와 또 그것을 실제로 수행하는 실무 책임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국민적인 의혹이 있고 중차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반드시 대면으로 해야 된다. 모든 혐의 내용을 적어서 윤석열 총장이 요구하듯이 모든 그 자신에 대한 혐의를 전부 다 깨알같이 적어서 미리 보내다오. 그럼 내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겠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요구입니까? 자기가 받는 의혹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하게 적어서 뭔가 그거를 보내준 미리 내가 검토해보고 내가 답변할지 말지 결정한 이런 오만불손하고 정말 아나무인격인 이런 행동을 하는 공무원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래서 대한민국의 공직기강이 서겠습니까? 아니 다시 한번 교육부 공무원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교육부 공무원이 내가 비위 의혹이 여러 개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국민적 의혹을 받는데 감찰 부서에서 너 맨날 몇 시에 우리가 조사하러 가겠다. 그런데 그걸 나는 못 받겠으니까 미리 너네가 조사할 걸 미리 좀 써서 보내라. 내가 그럼 그거 보고서 거기에 답변할지 말지 내가 검토해 볼게. 이렇게 하는 그런 공무원이 대한민국에 존재합니까? 참 저는 윤석열 총장을 볼 때마다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데 어떤 대한민국 역사에 없었던 새로운 어떤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신이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고 국감장에서 당당히 주장을 하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이 불법 부당하다라고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을 하고 그리고 정면으로 거기에 도전을 하고 또 그거로 모자라서 자신에 대한 여러 국민적인 비위 의혹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그게 큰 문제입니다. 그거를 국민들이 용서하겠습니까? 근데 그 국민적인 열망을 담아서 감찰 지시를 내린 건데 그거에 대해서 순응하고 협조해야 될 도리가 당연히 책무가 있는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이걸 전면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거 사실상 항명이고 명령 불복종이고 하극상입니다. 저는 이건 정말 대한민국의 공직기강이 땅에 떨어졌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그랬는데 이러한 행태를 보이는 검찰총장을 보면서 밑에 있는 검사들이 뭘 보고 행동하겠습니까? 과거에 검찰 출신의 법무부 장관이 있었을 때 검사 선배님 축하드립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 나라의 미래를 밝혀주사 하면서 자기들끼리 적당히 좋은 게 좋은 걸 식으로 우리가 남이가 식으로 법무부 장관도 검찰들 끼고 돌고 법무부의 온갖 주요 부서의 검사들이 포진해가지고 모든 주요 정책을 떡주무르듯이 다 하고 예산 인사를 전부 법무부에서 검사들이 다 자기들 유리한 대로 조직의 어떤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조직의 그 생존과 조직의 번영을 위해서만 국민의 어떤 안위와 국민의 어떤 권익은 뒷전으로 하고 자신들을 최우선으로 삼던 그런 행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법무부 장관이 검사 출신으로 가던 이 시절에 과연 그런 행동을 보였나요? 네? 검찰 출신의 검사 선배님이 법무부 장관에 있었을 때 이런 식으로 행동했냐고요. 저는 너무나 윤석열 총장의 이런 행태는 대놓고 개무시하는, 그러니까 당신이 법무부 장관이 검찰 출신이 아니고 비검사 출신이고
뭐 판사나 교수 출신이고 또 당신이 우리들 조직에 대한 지배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갑이다. 내가 검찰총장, 내가 특수활동비 같은 걸로 해서 내가 더 조직에 대한 장악을 하고 있지. 너는 조직에 대한 장악력도 없고 나부터도 너가 나에 대한 지시를 내린 거에 대해서 나는 별로 큰 영향이 없다. 난 내 갈 길 간다. 나는 우리 그 조직에 있는 검사들 만나고 내가 그 하고 싶은 그런 일정을 내가 소화하겠다. 이런 어떤 마이웨이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법 위에 군림하는 듯한 이런 아나무인격의 행동의 이런 끝판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정말 이 공직기관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대통령과 여당이 언제까지 이런 행태를 이거를 방조하고 봐줘야 되나. 저는 정말 이 사법정의 TV에서 이런 말씀을 드릴 때마다 참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진보 정권에서만 왜 이렇게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항명하고 반항하고 개기고 말을 잘 듣지 않고 불복종하고 이게 도대체 그 전에 법무부 장관들 검찰 출신들이 앉아있을 땐 정말 조직이 평온했거든요. 왜 이렇게 유달리 노무현 정권, 이번 문재인 정권에서 이런 비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이 있을 때만 이렇게 어떤 사단이 많은 겁니까? 본인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옵티머스 사건만 해도 그 사건을 똑바로 처리하지 않은 그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현직 행안부 진영 행안부 장관을 비롯한 이런 고위 공직자뿐만 아니라 정말 여러 사람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피해를 보고 말았습니다. 네? 그리고 또 라임 사건도 그렇습니다. 정말 현직 검사들이 연루되어 있는 이런 말도 안 되는 2019년에 벌어지긴 했지만 이 수사는 2020년에 진행됐는데, 이런 것들이 정말 그 접대를 받았다고 그런 사람이 그 라임 수사팀에 갔다라는 이런 거는 정말 영화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정말 내부자들 같은 얘기죠. 그리고 방상훈 사장 같은 그런 조선일보 사주 대형, 정말 대한민국의 가장 어떻게 보면 영향력이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리고 사이즈 면에서나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파급 효과가 큰 그런 그 여러 언론사의 사주, 그리고 그 사주 일가가 갖고 있는 여러 현안, 즉 다수의 고소고발 사건들이 연루돼 있었는데, 그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의 장으로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검사 윤리 강령을 정면으로 위반해서, 또 나아가서 김영란법 위반의 소지가 다분한 이런 상황에서 나는 아무 잘못도 없다, 내가 뭘 잘못한 거냐, 내가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내가 만난 거, 여러분 검사 윤리 강령에는요 사적으로 만난 것까지 안 되게 막아놨습니다. 실제로 자기가 개인적으로 업무 시간 외에 만난 것 때문에 다 징계받았습니다. 에? 사건 관계인들과 업무 외 시간에 사적으로 만나서 퇴근 이후에 만난 그것 때문에 징계받은 거지. 그런데 그렇게 자기 어떻게 보면 밑에서 일하는 평검사나 어떤 그런 다른 부장검사나 이런 사람들은 조직의 어떤 그런 그 전체적인 그런 것을 예외 없이 엄단하는 차원에서 그런 검사 윤리강령 위반을 심각하게 다루는데, 왜 본인에게는 그 잣대를 들이대지 않고 자기는 예외적으로 그거는 아니다라는 식의 그런, 이게 법 앞에 평등이 이래서 무너지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한 감찰을 지금 국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진상규명을 하고, 또 설사 본인이 억울한 측면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본인이, 윤석열 총장 본인이 내가 억울하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본인도 충분히 어떻게 보면 변명하고 해명하고 거기에 대해 소명할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무조건 거기에 대해 징계를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건 아니다라고 자기가 철저히 거기에 대해서
소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봐지는데 왜 이것을 그렇게까지 극구 히스테리 반응하듯이 거부하느냐. 이것은 도둑이 재발절이다. 본인이 뭔가 떳떳하지 못하고 정당하게 이렇게 감찰을 받지 못하는 어떤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불응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그냥 단순히 어떤 감찰 거부가 아니라 이 부분은 명확하게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됩니다. 법무부 감찰 업무는 공무입니다. 이게 어떤 사적 영향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에게 법령에 의거해서 감찰 공무원들이 동원돼서 현직 검찰총장을 상대로 해서 진행되는 감찰 업무는 공무입니다. 그런데 이 공무가 지금 진행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왜요? 그 감찰 대상자 본인이 이걸 극구 거부하고 이걸 어떻게 해서 피하기 위해 회피하고 깊이 이 모든 어떤 자신의 어떤 권한을 벗어난 어떤 권한 남용도 아니죠. 이건 그럴 권한은 없습니다. 윤석열 총장에게 본인에 대한 감찰 업무를 피하고 그거를 무마시키고 자기가 그걸 안 받겠다라는 권한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건 없습니다. 그리고 감찰 주체인 법무부에다가 오히려 거꾸로 감찰 대상자, 징계 대상자가 나는 그거를 내용을 좀 보고 싶소. 나한테 좀 보내주시오. 내가 그거 보고서 그냥 판단하니.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여러분 온당합니까? 정말 너무나 뻔뻔하고 정말 있을 수 없는 공직자로서의 기본 소양이 기본적인 품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4번에 걸쳐서 어디까지 법무부가 이게 무슨 애걸복고라고 구걸하는 그런 겁니까? 법무부가 왜 감찰을 제발 좀 받아다오, 감찰을 제발 좀 받아다라고 구걸을 해야 됩니까? 법무부가? 이거는 정말 대한민국 역사상 정말 초유의 일이고요. 정말 이런 하극상과 학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에서는 법무부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검사 징계법에 보면 법무부 장관은 검사 징계법의 8조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검사 중에서 이런 징계 혐의자들, 그러니까 징계 혐의가 있으면 이 사람을 직무에서 배제시킬 수 있습니다. 이 징계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진상조사와 어떤 감찰 같은 진상조사와 징계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현재 직무를 직무 정지죠. 그렇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법무부 장관은 검사 징계 8조에 의거해서 이렇게 지금 검찰의 어떤 공직기관을 무너뜨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감찰 대상자로서 감찰에 전면적으로 불응하고 거부하는, 그리고 나아가서 공무집행 방해를 범하고 있는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직무를 정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감찰 규정에는 감찰 사안이 있어요. 이렇게 1, 2, 3, 4 있는데 그거 말고 그거에 대한 조사 자체를, 그러니까 내가 감찰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또 다른, 이건 또 별개의 감찰 사안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뭐냐면 이 앞에 여러 의혹들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지 않고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이 자체 감찰 조사를 내가 안 받고 내가 이걸 막 불응하고 이거에 대해서 거부하는 이 자체가 별도의 감찰 사안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미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미 이 조건을 충족하는 겁니다. 이미 본인이 거부를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이미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대검 이 감찰 규정이나 여러 감찰 규정에 의거해서 이미 징계 사안이 발생했어요. 감찰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에 의거해서 검사 징계법 8조에 의거해서 그 감찰 거부한 그 사안을 징계 사안으로 놓고 당장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배제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여러 가지 무슨 이런 뭐 그거를 봐줄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런 요구사항들을 들어주고 있습니까? 그건 정말 불필요하고요. 성역 없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법무부가 원칙대로 법과 규정에 따라서 집행을 하면 됩니다. 그 집행이 지금 잘 안 되는 순간 대한민국의 공직기관뿐만 아니라 법질서는 완전히 붕괴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법무부는 다시 필요한 대면 조사에 대해서 통보를 하고 강행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벌어졌던 그 4회에 걸쳐서 이렇게 그 거부한 것들은 그것에 대한 그 거부 행위를 그걸 별도의 징계 사안으로 놓고 거기에 대해서 검사징계법에 따라서 직무를 정지하고 검찰총장이 불법적으로 계속해서 징계 혐의자로서 감찰을 거부한 감찰 거부자로서 징계 대상자로서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하는 이런 불법적인 상황은 중단돼야 합니다.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 자체가 불법적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법무부는 나서야 한다. 별개의 감찰 사안으로 놓고 징계 사안으로 놓고 검사징계법에 따라서 직무를 배제해야 된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에서도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됩니다. 분명히 공무에 대해서 집행을 방해한 부분은 굉장히 그 물리적이지 않고 어떤 여러 가지 물리적인 것도 있고 비물리적인 것도 있고 다 포함됩니다. 그 감찰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원시적으로 이걸 불능하도록 이렇게 만든 여러 가지 행위들을 지금 윤석열 총장이 했습니다. 여러 차례 걸쳐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범죄 구성 요건에 충족이 된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도 이것에 대해서 지체하지 않고 바로 수사에 착수를 해야 됩니다. 당연히 빨리 배당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자꾸 뒤로 미루고 어떤 국민적인 관심사안이다 또는 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비고발 사건이다라는 등의 사유로 어떤 심리적 부담을 느껴서 서울중앙지검이 이것을 지체한다면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또 공수처 곧 조만간 출범할 예정인 공수처에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다. 그렇게 보아집니다. 여러분, 오늘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국가 공무원으로서 본인이 반드시 협조하고 또 따라야 할 감찰 업무라는 공무에 대해서 그 공무의 집행을 방해하고 거부하고 불응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그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한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법무부에게는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혼란은 단순한 이유입니다. 법질서를 따르지 않는, 본인에게는 그것이 적용이 안 된다는 식의 법 위에 군림하고 아나무인격으로 행동하고 있는 일인 때문에 벌어지는 겁니다. 바로 그 일인이 윤석열 검찰총장이죠, 여러분. 따라서 법무부는 검찰 개혁, 이것도 일종의 검찰 개혁의 한 일환입니다. 왜냐하면 현재까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구태의연한 검찰이 변하지 않고 아직도 검찰이 개혁되지 않았다는 아주 확실한 어떤 반증입니다. 그런 어떤 이게 아직도 갈 길이 멀구나. 아직도 검찰은 특권의식, 아직도 검찰은 자신들이 어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고
무결점 또 무오류다, 자신들은 잘못하는 게 없다, 우리는 무오류다라고 하는 이런 오만한 이런 발상에서 나온 겁니다. 지금 이 윤석열 총장이 보여준 감찰 거부 행위도 크게 보면 그러한 검찰 무오류 주의, 그러니까 자신들이 잘못하는 게 절대 없다라는 식의 그런 오만불손한 발상에서 나왔다. 이것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깨야 된다. 그 자체가 검찰개혁이다.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법정의TV는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과 함께 대한민국을 더욱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검찰 사법 분야에서 앞장서서 노력하는, 그리고 실천하고 실행에 옮기는 그런 행동하는 시민단체입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이 너무나 요구되고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응원과 지지 앞으로 많이 해주시고, 그 응원과 지지 중에 하나는 사법정의TV를 정말 응원해 주시는데 좋아요와 구독 꼭 해주시고, 또 주변에 10분 이상씩 꼭 널리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아래 나가는 계좌로 직접 후원해 주시는 것도 너무나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 하더라도 좋아요와 구독 꼭 해주시고, 특히 구독자 지금 아직 100명 조금 넘었는데, 여러분 구독자가 1000명이 돼야 저희 사법정의TV가 수익 채널이 돼서 구글로부터 조금의 광고료 수익이라도 나오니까, 그 날까지 여러분 구독자 1000명, 다른 채널에서는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희는 지금 까마득한 산입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정말 중요하고 꼭 필요한 우리 검찰개혁의 일을 앞장서서 하고 있는 우리 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을 위해서, 그리고 이것을 매체인 사법정의TV 채널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힘을 모아 주십시오. 꼭 구독 꼭 해주시고, 그리고 최소한 10분 이상씩 저희 채널 꼭 홍보해 주시고, 동영상 널리 링크 전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